3월 3일 KMA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소아 환자를 위한 감염 전문 병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의료계 목소리를 어제 전해드렸었죠. 정부가 신속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소아 환자의 대면 입원 치료를 위해서 코로나19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 26곳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된 소아 환자는 재택치료 등 비대면 진료를 통해 치료받았지만 오늘부터는 외래에서 대면 진료가 시작됩니다. 중수본은 대한아동병원협회와 적극 논의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운영 중인 아동병원을 중심으로 전담병원을 지정했다며 동선 분리 등을 통해 비코로나 소아 환자도 안전하게 진료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9만 8,803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대한소아감염학회는 안내문을 통해 중증화 위험이 높은 기저질환을 가진 5세에서 11세 소아에게 백신 접종을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학회들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소아 870만 건의 백신 접종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4천여 건의 이상 반응 보고 건수 중에서 97.6%는 중대하지 않은 이상 반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코로나19 예방 효과는 90.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을 완료한 청소년의 입원율은 10만 명당 3.8명인 것에 비해서 접종하지 않은 청소년의 입원율은 23.5명으로 매우 높게 관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학회는 중증화 위험이 높은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과 함께 거주하거나 자주 대면하는 소아 역시 감염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해선 1차 의료 전문의를 양성해서 1차 의료기관을 기능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연구팀이 1차 의료 인프라의 역할을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약물 수능도가 높았고 평균 의료 이용 지속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입원율과 응급실 내원율도 낮았는데요. 특히 당뇨병 환자군에선 사망 위험이 16%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우리나라는 1차 의료 가치와 중요성을 간과해서 의료 체계가 정립돼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1차 의료 전문 의료인 양성 과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 의료인들이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 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는 최근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화를 명시한 의료법 조항에 위헌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단체들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가 의료인을 양질의 진료보다 가격 우선의 진료로 내몰고 환자 개인의 내밀한 진료 내역을 보호할 수 없도록 해서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개와 보고 대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측할 수 없어서 포괄 위임 금지 법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의료계는 이와 관련해 총 3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공개 변론을 가질 예정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화재 사고를 당한 의사회원에 위로를 전했습니다. 경북 봉화 동산종합의원 김재훈 회원은 작년 11월 전기누전으로 화재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회장은 최근 경상북도 의사회 제76주년 창립기념식 석상에서 김 회원에게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회장은 의료기관 경영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 예기치 못한 채로 상심이 클 것이라며 의료기관 피해 복구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재훈 회원은 의협의 격려를 지렛대 삼아 봉화군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